무너지니까요. 네, 구도적인 한계죠. 그런데 만약에 단 하나의 문고리도 뜯어낼 필요 없이 시스템 관리자가 키보드 버튼 몇 번 딱 눌러서 분실된 열쇠 권한만 3초 만에 삭제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완벽한 해결책이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벽을 허물거나 복잡한 전선을 새로 깔지 않고도 거대한 건축물의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솔루션 살토 스마트 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 제안서입니다. 네, 오늘의 제안서는 단순히 최신 디지털 도어락 카탈로그 같은 게 아닙니다. 아, 단순한 카탈로그가 아니군요. 네, 수천 명의 직원이 매일 드나드는 현대 건축물에서 어떻게 하면 건물의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관리 편의성을 달성할지 그 아주 깊은 고민이 담긴 솔루션이죠. 방금 우리가 얘기한 마스터키 분실 사태만 생각해보면 왜 수많은 대형 건물들이 스마트 도어락으로 시스템을 갈아엎으려는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 절감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 안에 있는 약간의 의심이 발동하거든요. 어떤 의심이시죠? 아무리 무선이고 스마트하다고 해도 결국 기존에 쓰던 아날로그 문에 최신 전자장비를 설치하려면 문의 구멍을 크게 뚫거나 아, 훼손을 해야 하지 않냐? 맞아요. 구조를 훼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가들이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비싸고 멋진 문 디자인이 망가지거나 방화문 같은 경우 안전성이 떨어질까 봐 엄청 걱정할 텐데요. 네, 그 지점이 바로 현장에서 건축가들과 보안 책임자들 사이에서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늘 싸우는 포인트죠. 맞습니다. 건축가는 미학을, 보안팀은 튼튼한 잠금 장치를 원하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제안서가 내세우는 핵심 전략인 레트로핏, 즉 레트로핏 기술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레트로핏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기존 구조물을 부수거나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덧입히는 방식인데요. 이 솔루션의 무선 전자도어락 하드웨어들을 보면 문에 추가적인 타공, 그러니까 구멍을 뚫을 필요가 전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멍을 아예 안 뚫는다고요? 네, 전혀요. 예를 들어 XS4 원유로 제품 같은 경우를 보면 두께가 32mm인 얇은 문부터 120mm에 달하는 엄청 두꺼운 문까지 다 호환이 됩니다. 오, 120mm면 꽤 두꺼운 문인데도요. 그렇죠. 게다가 대부분의 유럽식 모티스락 규격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전선을 깔 필요가 없으니 원래 있던 문 손잡이만 조심스럽게 빼내고 네네. 그 자리에 스마트 기기를 그대로 밀어넣으면 끝납니다. 문의 물리적 무결성을 100% 유지하기 때문에 방화 등급 같은 중요한 안전 인증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와, 겉보기에는 그냥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손잡이 하나를 끼웠을 뿐인데 그 안에는 블루투스나 NFC 같은 최신 인증 기술이 몽땅 들어가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별 사무실이나 회의실 문들을 이렇게 무선으로 깔끔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건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공간 특성상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은 무선 도어락을 찰칵 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쵸. 유리문에 도어락을 달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런 특수한 구역들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래서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공간 특성에 맞게 두 가지 통신 방식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해답입니다. 하이브리드. 네. 일반 사무실이나 개인 공간은 중앙 서버에서 게이트웨이, 무선 노드를 거쳐 개별 도어락으로 이어지는 무선 네트워크 구간으로 둡니다. 무선으로 쭉 연결하고요. 반면에 메인 게이트, 자동문, 엘리베이터 같은 곳은 메인 컨트롤러와 보조 컨트롤러, 그리고 벽면에 부착하는 월 리더기를 선으로 단단하게 연결하는 유선 특수 제어 구간으로 분리하는 거죠. 아, 이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의 교통망 같네요. 대량의 인원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로비나 엘리베이터는 고속도로처럼 유선으로 아주 확실하게 통제하고 네, 맞습니다. 수백 개의 개별 사무실 문들은 골목길처럼 무선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도로망이 하나의 중앙 통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액세스 스페이스 같은 플랫폼 위에서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지도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고속도로인 유선과 골목길인 무선의 신호 체계가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소프트웨어가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주니까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 골목길과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려면 중앙 관제실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터넷선을 끌어와야 하는 걸까요? 보통은 엄청난 배선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수백 개의 문이 있다면 각각 IP 주소를 다 줘야 할 텐데 IT 부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트래픽과 관리의 악몽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기 쉽지만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하드웨어 구조를 통해서 그 악몽을 우회합니다. 어떻게 우회하죠? 단 하나의 IP 주소가 감당할 수 있는 문의 개수를 폭발적으로 늘려놓았거든요. 예를 들어 무선 구간을 통제하는 메인 중계기인 블루넷 게이트웨이라는 핵심 장비가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요. 놀랍게도 이 게이트웨이는 단 1개의 IP 주소만 사용합니다. PoE, 그러니까 인터넷선으로 전원까지 공급받는 방식이죠. 잠깐만요. IP 주소 딱 1개요? 아무리 발전해도 그게 되나요? 그걸로 도대체 몇 개의 문을 제어하는데요? 이 1개의 IP 주소를 가진 게이트웨이가 내부 10개, 외부 6개를 포함해 최대 7개의 무선 노드들을 거느립니다. 아, 노드를 여러 개 연결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무선 노드인 RF 노드 3W 하나당 최대 16개의 무선 도어락을 통제하죠. 계산해보면 7개 노드에 16개씩이니까 와, 112개. 1개의 IP 주소로 100개가 넘는 출입문을 제어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효율이죠. 게다가 이 모든 통신 과정은 군사 기밀 수준인 AES-128비트 암호화 기술로 겹겹이 보호됩니다. 해킹 걱정도 없고요. 네, 복도에서 무선 신호를 가로채서 문을 여는 식의 해킹은 불가능에 값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드웨어 디테일이네요.
그럼 고속도로 역할인 유선 구간도 비슷한가요? 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CU4220이라는 메인 컨트롤러 하나에 CU422000 같은 보조 컨트롤러들을 간단한 케이블로 줄줄이 엮는 데이지 체인 방식을 쓰거든요. 아, 데이지 체인이요? 기차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 단 1개의 IP만으로 보조 컨트롤러 4개를 연결해서 총 10개의 특수 출입문을 거뜬히 통제하죠. 원리더기는 최대 400m 거리까지 단 4가닥의 선으로 연결되고요. 건물의 네트워크 자원을 거의 안 쓰면서 방대한 구역을 관리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딴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수백 개의 문을 제어하는데 IP 주소가 그렇게 조금만 필요하다는 건 관리자 입장에선 너무 좋죠. 근데 아침 출근 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사원증을 찍고 문을 열 텐데 트래픽이 몰리지 않냐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엄청난 출입 기록 데이터가 한두 개의 선으로만 몰리면 병목 현상이나 딜레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문 여는데 3초씩 걸리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못 참거든요. 하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중앙 서버 혼자서 모든 데이터를 끙끙대며 처리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분산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무선 노드나 보조 컨트롤러들이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깡통선 역할이 아닙니다. 일종의 지역 우체국처럼 데이터를 1차적으로 취합하고 분산 처리하는 스마트한 브리지 역할을 하죠. 아, 우체국 본국에서 모든 편지를 직접 다 분류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각 지역 우체국장들이 동네 편지를 효율적으로 묶어서 본국과 소통하는 구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트래픽을 원활하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딜레이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하드웨어 설계 자체가 아주 지능적이네요. 하드웨어 얘기가 나온 김에 제안소에서 아주 흥미로웠던 부품이 하나 더 생각납니다. 어떤 부품이죠? 문틀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잠금 장치, 그 유로모티스락이요. 보통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파악하려면 문틀 모서리에 못생긴 자석 센서 같은 걸 달고 전선을 빼잖아요. 네, 기존 시공 현장이 대부분 그랬죠. 도어락 따로, 접점 센서 따로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제안서를 보니까 LE7S8050이라는 모델은 아예 그 작은 쇳덩어리 안에 전자 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한 디테일을 짚으셨네요. DIM 표준을 준수하고 축거리가 72mm인 이 컴팩트한 스틸 소재 잠금 장치 내부에 디텍터, 즉 감지 센서를 완전히 통합시켰습니다. 그럼 밖으로 선을 뺄 필요가 없겠네요. 전혀 없죠. 잠금 장치 스스로가 문이 닫혔는지 혹은 누군가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지를 파악해서 즉각 실시간으로 서버에 보고합니다. 시공의 단순화와 보안의 고도화를 동시에 이뤄낸 겁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손잡이인데 실시간으로 보안 상태를 브리핑하는 정보원이 숨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완전히 바꿔보죠.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공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하드웨어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허둥지둥 출근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한다면 그건 실패한 기술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뼈대와 혈관을 만들어놔도 사용자 경험을 완성하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의 몫이니까요. 이 솔루션이 집중하는 또 다른 축이 바로 모바일 혁신입니다. 맞아요. 우리 손에 항상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무거운 사원증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거죠. 네, 저스틴 모바일 앱이 대표적이죠. BLE, 즉 저전력 블루투스나 NFC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쓱 대기만 하면 실물 카드 없이도 문이 열립니다. 방문객이 왔을 때도 관리자가 로비로 뛰어내려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시스템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방문객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모바일 키가 즉시 날아가잖아요. 네,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키를 전송하거나 반대로 즉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블루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비상 상황에서 특히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비상 상황이요.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 심각한 외부 침입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는 클릭 단 한 번으로 수백 개의 출입문을 원격으로 다중 잠금, 즉 락다운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와, 액션 영화에서나 보던 그 중앙 통제실의 락다운 버튼이 실제로 내 책상 위 웹브라우저 안에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수많은 자료들을 파헤치면서 와, 이거 진짜 천재적인 발상이다 하고 무릎을 쳤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SVN 기술, 일명 데이터온 카드라고 불리는 오프라인 동기화 기술입니다. 전문가님,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시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건물 내에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무선 중계기와도 연결되지 않은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의 도어락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 같은 문들이죠. 네. 그럼 이 고립된 문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밤사이에 누가 문을 열었는지 관리자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보안 요원들이 밤마다 플래시라이트 켜고 일일이 기계 꽂아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왔겠죠. 엄청난 인건비 낭비잖아요. 그렇죠. SVN 기술은 바로 그 한계를 우회하기 위해 발상을 뒤집습니다. 고립된 문과 서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와이파이가 아니라 다름 아닌 사용자의 출입카드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카드를요? 네, 직원이 오프라인 도어락에 카드를 대고 문을 여는 찰나의 순간에 도어락은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의 카드 메모리 안에 조용히 데이터를 써놓죠. 어떤 데이터를요? 나 배터리 15% 남았어. 혹은 오늘 오전 10시에 네가 이 문을 열었어 같은 출입 기록, 즉 어디 트레이를 카드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도어락은 인터넷에 전혀 안 연결되어 있는데
문을 여는 직원의 스마트폰이나 카드가 일종의 디지털 우체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디지털 우체부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오프라인 문을 열면서 데이터를 잔뜩 짊어지게 된 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1층 로비로 내려온다고 가정해보죠. 로비에는 유선으로 연결된 온라인 리더기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온라인 리더기에 카드를 내고 통과하는 찰나의 순간 카드에 쌓여있던 수많은 오프라인 도어락들의 상태와 출입 기록이 중앙 서버로 쫙 전송되는 겁니다. 와, 진짜 기발하네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도 작동하나요? 만약 관리자가 A 직원의 카드를 당장 정지시켜라 하고 블랙리스트를 등록해두면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일반 직원이 로비 리더기를 통과할 때 그 직원의 카드에 최신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명령이 쓱 담깁니다. 아, 우체부가 새로운 공지사항을 받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원이 건물 안에 오프라인 도어락들을 열고 다닐 때마다 고립된 도어락들에게 A 직원 카드는 이제 받아주면 안 돼 라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와, 공간을 이동하는 수천 명의 사용자들 동선 자체가 거대한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가 되는 거네요. 유지보수 인력이 직접 도는 수고를 없애면서도 오프라인의 보안 공백을 사람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메워버리다니 진짜 우아한 기술입니다. 기술이 물리적 한계를 만났을 때 무식하게 전선을 더 까는 대신 인간의 동선을 활용해 영리하게 우회한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우리는 매일 무심히 열고 닫는 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보안의 신경망을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탐구한 자료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이 솔루션은 단순히 더 튼튼한 쇳덩어리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트로킷과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건물에 훼손 없이 시스템을 덧입히고 단 한 개의 IP로 수백 개의 문을 통제하는 극한의 효율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같은 사용자들을 디지털 우체부로 활용하는 SVN 기술을 통해서 물리적 인프라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적 상상력으로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일상적인 이동이 스마트 빌딩의 호흡을 유지하는 톱니바퀴가 된다는 점이 다시 생각해도 참 흥미롭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로비 게이트나 사무실 문에 스마트폰이나 사원증을 찍으면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띡 하고 문이 열리는 그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여러분은 스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나르는 디지털 우체부가 되어서 수백 미터 밖 관제 서버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주 멋진 경험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완벽하고 경이로운 시스템의 이면을 되짚어보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계식 열쇠의 시대가 저물고 문의 열림 상태, 기기의 배터리 잔량,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루 종일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데이터화되는 완벽한 스마트 빌딩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모든 것이 기록되죠. 궁극의 물리적 보안과 편리함을 얻은 대가로 우리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익명으로 조용히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고도로 중앙 통계되는 이 눈부시게 똑똑한 건축물 안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될지 오늘 하루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딥다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